제가 쫓아다니던 트로트 가수가 제 사위가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사계절처럼 다채로운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사계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늘 그렇듯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잠시 동안만 사계와 함께 잠시 휴식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 한 편을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웃기고 뭉클했다가 갑자기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다가 또 마지막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하는 그런 사연입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강하죠. 제가 쫓아다니던 트로트 가수가 제 사위가 된답니다. 이 사연의 제목을 보자마자 진짜? 라는 말부터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우리 집 사위가 된다면 좋을까요? 아니면 무서울까요? 아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이긴 할까요? 아니지요. 생각해보면 아주 불가능한 얘기는 또 아니긴 하겠네요. 세상엔 별의 별일이 다 있기 마련이니까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 오늘의 사연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도 사연자님의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4 경기도 외곽에서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 인생은 참 단순했어요. 아이 키우고 집안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다 보니 어느 순간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겠는 그런 삶을 살았죠. 매일이 똑같고 단조롭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다 딱 3년 전이었을까요? 친구가 제 손을 붙잡고 말하더군요. 야, 너 요즘 뭐 재밌는 거 없지? 트로트 하나 잡아. 인생이 살맛나죠. 사실 저는 그때까지 트로트를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트로트 프로그램이 한창 유행일 때도 빨래 개며 그냥 TV에서 틀어주는 거 잠깐 본 게 다일 뿐이었지. 딱히 유심히 본 적도 없고요. 근데 우연히 친구가 건넨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트로트, 그거 그냥 다 똑같지 않니? 라는 제 말에 친구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며 당장 핸드폰을 꺼내 제 앞에 들이밀었어요. 그리고 유튜브로 자신이 요즘 좋아한다는 트로트 가수 영상을 틀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운명처럼 우연히 그날 밤 TV에서 한 가수를 보게 됐습니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가수였는데요. 어찌나 절절하게 사람 마음을 후벼파며 노래를 부르던지 듣고 있는 저마저도 눈물이 주르륵 흐를 정도였네요. 딱 한 소절만으로도 완전히 제 마음을 빼앗았죠. 노래라는 게 참 신기한 거더군요. 웃고 있는데도 울고 있는 사람 같고 힘차게 부르는데도 어딘가 애절하고 서글픔을 주기도 했어요. 그날 이후로요. 저는 처음으로 나만의 취미라는 걸 갖게 됐습니다. 그 가수의 이름을 검색해 팬카페란 데에도 가입해보고 저에게 처음으로 가슴 절절함을 느끼게 해준 그 가수를 직접 보기 위해 공연장에 찾아가 보기도 했어요. 쑥스럽지만 응원봉, 응원 굿즈라는 것도 처음으로 사보고요. 제가 좋아하게 된 그 가수는 아직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무명인지라 큰 공연장에서 노래를 하는 일은 많이 없었지만 각종 지역 축제에 자주 얼굴을 비추곤 했었지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여기저기 처음 가보는 지역도 참 많았네요. 가끔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애도 다 키워놓고 이제 와서 무슨 가수 덕질이냐고 말이에요. 근데요, 정말 신기한 게 그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는 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더라고요. 하루가 버티기 힘들 때,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무덤덤해질 때,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누군가를 보면 내 삶도 어쩐지 다시 반짝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그 가수에게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잘되게 해주고 싶었고, 더 유명해지게 힘이 돼주고 싶었지요.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었어요.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팬카페에 접속해 날씨보다 먼저 행사 일정부터 확인했고 화장된 화장품보다도 굿즈가 더 많아졌어요. 남편은 똑같은 걸 뭐하러 더 사냐고 투덜댔지만 사치 한번 해본 적 없던 저를 잘 알기에 큰 잔소리는 하지 않더라고요. 저와 같은 가수를 좋아하는 팬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먼 지역 축제에 갈 때에는 다 같이 버스도 대절해서 여행 가듯이 놀러 다녔어요. 저 멀리 땅끝 마을에 축제가 있을 때는 전날 미리 가서 준비를 하기도 했지요. 새벽 5시부터 옹기종기 행사장 근처에 모여서 김밥을 나눠 먹으며 오늘 음향 괜찮을까? 리허설 컨디션 좋아 보이네. 와 같은 수다를 떨면서요. 같이 공연을 다니던 언니들 중엔 암 수술을 마친 사람도 있었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었고, 자식 다 키워놓고 갑자기 공허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본명 대신 닉네임으로 서로를 부르며 지냈지만, 누구보다 친했고 또 친밀했어요. 같은 가수를 좋아한다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무척 잘 이해하고 있었지요. 집에 돌아오면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지만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가볍고 즐거웠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 스스로를 위해 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흔한 덕질 이야기였겠지요. 문제는요. 그 덕질의 주인공이 어느 날 저희 집 현관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저녁 딸아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똑부러지고 영특한 아이였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30이 될 때까지 제 앞가림 하나는 정말 잘했었지요. 그런 아이가 그날따라 유난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하더군요. 엄마, 나 만나는 사람 있어 라고요.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원래 딸아이는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던 애였거든요. 그런데 딸이 이어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집에도 한번 데려갈게요. 라고요. 충분히 있을 법한 말이었죠. 그런데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무겁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뒤 딸은 정말로 한 남자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키는 크고 얼굴은 솔직히 말하면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눈이 너무 피곤해 보였어요. 정신 차리려 애써 보이는데 피로가 잔뜩 쌓인 그런 눈 있잖아요. 하지만 첫인사도 공손했고 말투도 바르고 그것 외엔 전부 마음에 들었지요. 그런데요. 가까이서 그 남자를 자세히 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쿵 하고 떨어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제가 덕질하는 가수와 닮아도 너무 닮았거든요. 그런 저에게 내 남자친구 민준 씨예요 라고 딸아이가 남자친구에 대해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분명히 달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본명은 민준이라는 이름과 거리가 있었으니까요. 예명도 당연히 아니었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쎄한 기분이 들던지요. 이 사람 정말 비슷해도 너무 비슷합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얼굴을 매일 화면으로 보고 있으면 비슷한 사람만 봐도 몸이 먼저 반응해요. 저는 순간적으로 웃으면서도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더 멘붕 상태에 빠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딸아이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어쩐지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과 같았다고나 할까요? 그러던 중에도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은 또 잡혔습니다. 작은 지역에서 열리는 한 축제였어요. 같이 팬 활동을 하는 언니들은 함께 버스를 대절해서 가자며 성화였고 저는 함께 하기도 그러지 않기도 애매해서
고민하다가 결국에 스트레스나 풀고 오자며 같이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축제 현장으로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언니 중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땡땡이 어릴 때 개명했던 거 아느냐고 말이에요. 참, 제가 좋아하는 그 가수 이름을 밝힐 수 없어 임의로 땡땡이라고 표현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튼 땡땡이의 개명 소식은 저는 처음 듣는 거였어요. 모르는 일이었다고 하니 그 언니가 신이 나서 덧붙이더라고요. 저번 공연 끝나고 매니저하고 이야기하다 들은 내용인데 학창 시절에 개명을 한 적이 있고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은 전부 개명 전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였어요. 본능적으로 기분이 쎄해서 저는 바로 캐물었지요. 혹시 개명 전 이름이 뭐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새로운 소식을 알아와 신이 난 언니가 바로 대답하더라고요. 민준이라고요. 그날부터 제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우리 집에 찾아왔던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그저 내 가수를 닮은 남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내 가수, 그 사람, 본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서는 어떻게 자기가 덕질하는 사람을 몰라볼 수 있느냐고 한탄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남 이야기 같았으면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이해해요. 그런데 정작 본인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이성적으로 생각이 되질 않아요.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 거란 생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하면 조금 설명이 될까요? 딸의 남자친구가 땡땡이라는 게 확실해진 순간 한 가지 의문이 들더군요. 우리 딸아이, 제가 땡땡이의 덕질을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땡땡이를 우리 집에, 그것도 남자친구라고 소개하며 데려올 수 있었을까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파도를 치며 저를 덮쳤습니다. 뭔가 들켜서는 안 되는 것들을 들켜버린 것처럼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느 순간엔 수치심마저 들기도 했어요. 내가 쫓아다니던 사람이 내 딸아이의 남자친구라니 이게 무슨 영화 같은 말입니까? 그렇게 밤마다 잠 못 이루는 시간이 늘어만 갔지요. 대체 왜 딸아이는 저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무작정 땡땡이, 아니 민준이를 집에 데려와 소개까지 시킨 걸까요? 며칠 뒤 여전히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딸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몰래 밖에서 데이트하자고요. 마음이야 데이트할 기분이 아니었지만 이번 기회에 딸아이와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밖으로 나섰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흔들던 우리 딸,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자 며칠간 속 끓였던 것도 잠시 잊고 그저 딸의 모습이 예뻐서 저도 마주 손을 흔들었네요.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낸 후 카페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데 딸아이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민준이에 대한 거였어요. 먼저 딸은 저에게 남자친구에 대한 예고도 없이 민준이를 인사시킨 것에 대해 사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어요. 엄마가 민준이의 정체에 대해 알게 되면 많이 혼란스러워 할 것 같았고, 멀리 보면 민준이와의 관계를 반대라도 하게 될까 무서웠다고요. 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조금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팬 활동을 하는지 가까이 봐왔다 보니 딸의 남자친구를 그냥 민준이가 아닌 한 가수로만 보게 되는 건 아닐지 내심 걱정도 되고 불안했겠지요. 저는 눈물까지 글썽이는 딸의 손을 말없이 꼭 잡아줬습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어 안쓰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며칠간 고민했던 게 조금은 해소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사실 엄청 고민했었거든요. 내가 계속 이 사람을 가수로 좋아해도 되는 건지, 딸의 남자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머릿속에서 계속 싸움이 났었으니까요.
웃긴 건요, 민준이가 집에 찾아온 날들을 계속해서 되감아 생각해보다 팬심이 제일 먼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버릇이란 게 참 무섭지 않나요? 요즘 컨디션 안 좋아 보이던데 밥 좀 더 먹일 걸. 살이 너무 빠졌던 것 같은데 건강 괜찮나? 스케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같은 생각이 들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이제 가수인 남자친구를 가진 딸 엄마 입장에서 이런 고민이 또 들기 시작했습니다. 워낙에 민준이를 잘 알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기도 했어요. 과연 민준이가 우리 딸이랑 잘 맞을 수 있을까?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딸이 이 생활을 견딜 수 있을까? 그렇게 혼자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어졌지요. 그래도 어쨌든 결론은 둘의 관계를 응원해주면 응원해줬지 절대로 제가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어찌 보면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둘이 우연처럼 사랑에 빠진 거잖아요. 누구보다 제가 가장 크고 단단한 울타리가 돼 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이 많이 변했냐고요? 아니요. 의외로 저의 일상은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가수 땡땡이의 열혈 팬으로 살고 있고요. 지역 축제가 있을 때마다 팬 언니들과 열심히 지방에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무명인 우리 땡땡이를 위해서 누구보다 목청 높여 응원하는 것도 똑같지요. 하지만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삼삼오오 모여있는 팬들에게 달려와 인사하는 땡땡이가 모두에게 똑같이 허리 굽혀 인사하면서 유독 저에게 반가워하며 손을 흔든다는 것이지요. 물론 다른 팬들은 절대 눈치 못 채게 말입니다. 그 모습이 흐뭇하면서도 한편으론 귀엽더라고요. 민준이는 우리 집 방문 이후 딸에게 제가 자신의 팬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번엔 제가 민준이를 먼저 집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첫 만남 땐 당황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대접을 다시 한번 상다리 부러지게 해줬지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낙지 볶음에 연포탕에 보쌈 수육까지 아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떨려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민준이에게 애아빠 본가에서 가져온 귀한 술도 한 잔 따라주며 앞으로 공연장에서 마주치게 되더라도 그냥 반가운 팬 한 명으로 봐달라며 신신당부를 했지요. 그날 이후로 무대를 마치고 팬들에게 달려올 때면 은근히 민준이가 목을 빼고 저를 찾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딱 막내 아들내미처럼 느껴져 귀엽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렇게 몇 번 더 집으로 불러 가수와 팬이 아니라 한 가족 같은 마음으로 다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평소엔 제 팬 생활을 그닥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애아빠도 민준이의 털털하면서도 깍듯한 모습이 좋았는지 이제는 저보다 민준이를 더 좋아하게 됐네요. 그렇게 폭탄 선언과도 같았던 딸의 공개 연애가 시작되고 벌써 2년이란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아직 그렇게 유명한 가수는 아니지만 여전히 성실하게 지역 축제를 돌아다니며 열심히 노래를 하고 있고 우리 딸 역시 민준이와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지요. 저요? 저도 여전히 꾸준하게 민준이의 열혈 팬이자 예비 장모 역할을 톡톡히 수행 중이지요. 우리 딸과 민준이 내년 봄이면 드디어 결혼합니다. 내가 덕질하는 가수와 우리 딸의 결혼이라니 무슨 드라마 속 내용 같지 않나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 신기한 상황이 이제 그저 평범한 일상이 됐답니다. 아들이 없는 우리 집에 민준이는 이제 진짜 아들이 됐어요. 일 마치면 혼자 사는 자취방보다 우리 집을 찾는 일이 더 많아졌고요. 우리 가족들도 이제 민준이 없는 집은 허전하다고 말할 정도가 됐지요.
민준이도 우리 집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이제 저에게 살가운 목소리로 엄마 밥 주세요 하며 애교를 부려 댄답니다. 맛있는 반찬을 해주는 대신 숟가락을 마이크 삼아 노래 한 소절 불러주면서요. 세상에 이렇게 예쁜 사위가 또 어디 있을까요? 목청이 좋아야 돈 많이 벌어온다고 따뜻한 차를 타줄 때마다 우리 팬 중에 엄마가 최고라며 엄지척을 해주는 민준이를 볼 때마다 어찌 보면 우리 딸과 민준이가 결혼을 하게 된 건 운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위가 이 이야기를 들을 일은 없겠지만 하나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이 엄마가 든든한 팬이자 누구보다 민준이를 아끼는 가족으로서 이제 영원히 우리 사위를 응원하겠다는 걸 말이지요. 우리 딸과 사위의 결혼 축하해 주실 거죠? 사람 인생이 참 묘합니다. 어떤 날은 그저 심심해서 틀어본 TV 안 화면이, 어떤 날은 가볍게 시작한 취미 하나가 이렇게 가족의 형태까지 바꿔놓기도 하니까요. 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가족이라는 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조심스럽게 마음을 내주며 천천히 만들어가는 관계라는 걸요. 이 사연자님은 가수의 팬으로서도 딸의 엄마로서도 그리고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도 꽤 용감한 선택을 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마음의 모양이 조금 달랐을 뿐 결국 그 중심엔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아마 여러분도 꽤 잘 살아오신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조금 망설이다가도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면 말이에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계는 내일도 재밌고 울컥하기도 한 세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가족이 되어버린 사람들 모두와 따뜻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